어제는 10년물 입찰이 있었습니다. 국채를, 특히 장기채를 투자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10년, 20년, 30년 이 정도 장기물에 대해서는 입찰 결과를 좀 꾸준히 살펴보는 게 필요하죠. 특히 어제는 420억 달러 규모였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수요는 강했습니다만 이후에 입찰 결과를 보고 금리는 상승을 했죠. 어제는 입찰 결과에 따라서 시장 금리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사실 국채 입찰과 시장 금리의 흐름 추세와는 조금 길게 보면 큰 영향이 없어요. 따라서 실제 채권에 입찰을 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하려는 분들이 없겠죠. 개인이 대부분은 자본 차익을 위해서 금리가 떨어지면 그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 입찰 결과에 그렇게 민감하게 보실 필요는 없지만 그러면 또 대략적인 시장에서의 흐름 정도만 확인하는 정도로 제가 10년, 20년, 30년 정도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 낙찰금리는 4.03%로 결정이 됐고 이 결정 금액이 적절한지를 따지는 것은 거래 직전의 WI 거래금리죠. 여기와의 차이를 비교해야 되는데 1.2bpt 트레이드 스로우가 났습니다. 더 낮게 결정이 된 것이죠. 한마디로 입찰 전에 웬 이슈드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리보다 더 낮게 결정이 된 거니까 수요가 상당히 좋았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세부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가져가는 비중하고 입찰 수요하고의 비교 보시면 입찰 수요가 직간접을 포함한 것이죠.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거에 비해서 프라이머리 딜러는 떨어지죠. 프라이머리 딜러는 남은 물량을 받아가기 때문에 이게 낮아졌다는 것은 그만큼 직접 수요가 좋았다라고 봐야 됩니다. 응찰률도 이번에 2.56으로 직전 달과 동일했습니다. 이제 6개월 평균이 2.52니까 이를 상회해서 높은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다만 입찰 결과를 분석하실 때 응찰률은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진 않습니다. 프라이머리 딜러들이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써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도 응찰률은 높아지잖아요. 결국에는 가격과 프라이머리들이 실제 받아가는 비중이 중요한 것이죠. 프라이머리 딜러 비중 보시게 되면 6개월 평균이 14.9인데요. 그보다 더 떨어졌죠. 그만큼 더 이번 입찰이 상당히 수요가 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직접 입찰자의 비중도 16.1입니다. 사실 평균보다도 낮아졌죠. 근데 간접 입찰자의 비중이 급격하게 늘었습니다. 간접 입찰자는 우리가 해외 수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을 비롯해서 해외에서 미국 국채를 입찰하는 비중이 평균보다도 높았고 직전 달보다도 높았습니다. 보시게 되면 23년 8월 가장 높았을 때와 비슷한 수준까지 올랐고요. 그러다 보니까 직접 입찰자 기관들이 되겠죠.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머물 수밖에 없었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직간접을 포함한 입찰 수요가 그렇게 87% 정도로 높아졌다. 추이를 보시면 이 정도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어제는 입찰 결과에 대해서는 상당히 강한 수요를 보여줬지만 아무래도 은행 부도 리스크가 좀 잠잠해지면서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어제 뉴욕 연은의 가계부채 신용보고서를 통해서 연체율 관련된 부분 말씀을 좀 드렸었고 특히 이제 신용카드 대출 관련해서 좀 부연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23년 4분기 기준으로 신용카드 대출 잔액이 1조 1290억 달러에 이르렀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장 역대 최고 수준까지 기록이 된 것이고요. 쭉 올랐다가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다시 올라가고 있죠. 이 가파른 기울기 상당히 우려스럽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 4.63% 증가했고 YOY로 14.5%나 증가를 한 수준입니다. YOY 증가를 했지만 세부적으로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 전분기 대비 증가율로 놓고 봤을 때 이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 4분기 시즌이 되면 대체적으로 이렇게 대출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소비 시즌에 맞춰서 신용카드 대출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초록색 보시게 되면 좀 다르죠. 전분기 대비 크게 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슷한 수준에서 유지가 됐어요. 이 모습을 보고 신용카드 대출 잔액이 전분기 대비 증가가 그렇게 심하게 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출 잔액이 고점을 찍고 피크다웃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근거로 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부분을 보고 신용카드 대출 의존도가 이제는 더 이상 걱정될 수준까지 오르지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했었고요. 이 얘기가 뭐냐면 사실 3분기, 4분기 소비 시즌 맞춰서 소비가 크게 줄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신용카드 대출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 크게 늘어나지 않았다라는 점을 따져보면 결국 이 소비는 고용에 의한 소득으로 인해서 소비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어제는 이렇게 신용카드 대출 증가율이 전분기 대비는 좀 주춤할 수 있지만 좀 더 크게 보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수준이고, 이게 전분기 대비해서 등락을 보일 수 있어도 뭐 크게 우려될 정도는 아니다. 오히려 연체율이 늘어나는 게 더 큰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고요. 그리고 오늘은 추가적으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조금 보완했습니다. BNPL 잘 아시겠지만 이게 후불 결제 시스템이죠. 한마디로 대출이냐 할부 이자는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연체 수수료는 존재를 해요. 그러니까 소비 여력이 부족한 이런 취약층들이 지금 물건을 사고 결제는 나중에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저는 지금 이 4분기 증가율이 주춤한 부분을 원인을 BNPL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소비 시즌에 맞춰서 급격하게 소비가 크게 줄지 않았음에도 신용카드 대출 증가율이 크게 늘지 않았다는 것은 결국 BNPL의 매출이 늘었기 때문이다라고 보는 것인데, 물론 BNPL이 아니었다면 신용카드를 쓰지 않았던 분들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 부분을 더하기 빼기 하면 일부 신용카드 대출을 대체한 것으로 우리가 충분히 추정할 수 있겠죠. 따라서 신용카드 대출 증가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실질소득의 증가, 초과 저축의 사용으로 지금 이렇게 소비가 크게 줄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이 BNPL이 신용 문제의 좀 확장된 버전이다라고 봐야겠죠. 통계에 잡히지 않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신용 리스크가 생각보다 더 크게 우려스러운 부분까지 도달할 수 있다. 신용카드 이외의 BNPL이라는 새로운 부분까지 더 함께 고려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지금 자본시장연구원에서 관련 보고서를 내기도 했었는데, 후불결제 시스템이죠. 금융 소외계층에게는 소비를 지속하게 해줄 수 있는 그 대안이 될 수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신용평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사용하는 분들의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겠죠. 대체적으로 BNPL은 그래서 이 경제력이 부족한 젊은 층들이 많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게 되면 과소비를 하게 되고 연체율이 심화되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이 BNPL로 계속 소비가 유지되고 있다, 신용카드가 주춤하니 이 BNPL이 오히려 치고 나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실제 BNPL의 서비스를 도입해서 부채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것을 언급을 했고, 결국 신용 등급이 낮은 분들이 이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게 되겠죠. 금리가 높은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쓰게 되면 그만큼 더 우려스러운 신용 리스크 상황이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요인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신용카드 지금 BNPL을 제외해놓고 보더라도 절대 잔액이 최고 수준이고, 이게 끝부분에서 MOM으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을 갖고 소비가 크게 줄지 않았다와 연결지어서 고용에 의한 소득으로 소비를 했다, 이렇게 과대해서 해석할 여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 BNPL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오히려 기존 통계에 잡히지 않는 신용 리스크가 생각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채무 상환 능력 판단도 안 해. 금융 소외계층이야. 신용 등급이 낮아. 점점점 사용자가 늘어나. 이렇게 되면 결국 부채 문제가 심화되고 연체율이 치솟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이 BNPL이라는 신용 문제에 대해서는 자료라든지 데이터가 많이 부족하죠. 따라서 이 부분이 지금 신용카드의 잔액이라든지 연체율, 이것만 해도 문제인데, 여기에 플러스 BNPL이라는 새로운 프로그램까지 더해서 신용 리스크를 생각해야 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이 말씀을 좀 추가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